한 번쯤 상상해 보셨나요? 혼자서 화장실에 가기 힘들고 마트에 가는 일도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한다면 내 다리가 내 것이 아닌 듯한 그날 삶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도현입니다. 40년 넘게 의사로 살면서 수많은 노인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드시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만난 노인 환자의 80%는 다리에서 시작된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그것이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니라 관리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제 환자였던 78세 김봉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젊을 적엔 군에서도 행군 대장이었고 은퇴한 이후에도 매일 아침 등산을 다녔던 분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계단에서 넘어지고 나서 단 6개월 만에 보행기 없이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진 겁니다. 선생님, 나이 들어서 그런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다리 건강은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르게 관리하면 늦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가 지금 여러분께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전할 4가지 방법을 따라 해보세요. 78년 인생에서 얻은 지혜와 40년 진료 현장에서의 경험을 모두 담았습니다. 이것만 실천하셔도 지금보다 30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자주 보는 안타까운 광경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온 분들이 은퇴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지팡이나 보행기에 의지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늘 하시는 말이 있죠. 선생님,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그 소중한 더 일찍이라는 시간을 선물 받고 계십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4가지 방법은 모두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고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생활 속 실천법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보시면서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운동입니다. 걱정 마세요.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고가의 운동기구 없이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자주 권하는 기본 근력 운동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의자에서 일어나기. 팔에 도움 없이 허벅지 힘만으로 천천히 일어섰다가 앉는 동작입니다. 처음엔 3번만 해보세요. 점차 횟수를 늘려가면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둘째, 벽 짚고 앉기. 벽에 등을 대고 천천히 무릎을 굽힌 채 10초간 버티는 운동입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셋째, 발뒤꿈치 들기. 의자나 벽을 잡고 발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종아리 근육과 균형 감각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앉아서 다리 들기.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쭉 뻗은 채 들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과 고관절 주변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이 4가지 운동은 하루 5분 집에서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하기 싫고 어떤 날은 깜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해 주세요. 내 다리를 위해, 내 삶의 자유를 위해 오늘도 해낸다. 지금부터 그 변화 함께 시작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다리가 자주 붓고 저리거나 시린 증상을 겪고 계신가요? 그냥 나이 탓이라 넘기기 쉬운 이런 증상들,
사실은 더 큰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84세 강정희 여사는 은행에서 은퇴한 후 점점 다리가 무겁고 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리 저림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말초 신경이 눌려 있을 때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거나 무릎 아래를 구부린 자세로 오래 있으면 다리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저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럴 땐 단순한 피로로 넘기기보다는 순환 문제나 신경 압박의 신호일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겠지 했지만 밤이면 잠을 설칠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저의 건강 강연을 들으러 오셨고 그 자리에서 들은 한마디가 인생을 바꿨다고 하셨습니다. 다리 혈액순환 문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심장과 뇌 건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강 여사는 강연이 끝난 뒤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다리가 너무 아파서 손주들과 놀아주지도 못하고 밤에도 잠을 못 자요. 저는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저는 그녀에게 4가지 혈액순환 개선법을 안내드렸습니다. 6개월 후 강 여사는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고 밤잠도 푹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발목 펌프 운동. 의자에 앉아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간단한 동작입니다. 자동차 페달을 밟듯이 하루 100회씩 식사 후마다 해보세요. 종아리 근육의 수축으로 정맥혈이 심장으로 올라가는 걸 도와줍니다. 둘째,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 38도 정도의 물에 20분간 발을 담그고 천일염 한 숟가락을 더하면 혈관 확장에 효과적입니다. 저녁 시간 TV 보실 때 활용해 보세요. 셋째, 다리 높이 올리기.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15분 정도 들어주세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만 실천해도 혈액이 심장으로 원활히 되돌아갑니다. 넷째, 다리 마사지.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부드럽게 문지르듯 마사지합니다. 목욕 후나 잠자기 전 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림프 흐름도 개선되어 붓기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강정희 여사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6개월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다리가 저려서 밤에 뒤척이지 않아요. 붓기도 거의 사라졌고 발이 차가웠던 것도 없어졌어요. 무엇보다 손주들과 함께 걷는 게 다시 가능해졌다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수천 건이 넘는 다리 혈액순환 문제를 진료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흐름으로 악화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활동량이 줄고 처음에는 가벼운 부종이나 저림으로 시작됩니다. 이를 방치하면 정맥류, 혈전, 심부정맥증, 심한 경우 당뇨성 궤양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초기에만 잘 관리하면 80% 이상은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다리 혈액순환은 전신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심장, 뇌, 피부 건강까지 좌우합니다. 특히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다리 혈류 장애가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심장질환 발생률이 4배 높다고 합니다. 이건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도 강정희 여사처럼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 다리 건강을 위한 식생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먹는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다리 건강을 지키는데 음식이 큰 역할을 합니다. 제 환자 중 77세 최동철 어르신은
고기 없인 밥을 못 먹는다는 분이셨습니다. 기름진 음식과 외식 위주로 식사를 하시다가 무릎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으셨어요. 검사 결과는 진행된 관절염. 저는 수술보다 식습관 개선을 먼저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6개월 후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죠. 체중은 8kg 줄고 무릎 통증은 절반 이상 감소했으며 1년 뒤엔 다시 등산 모임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회복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리 건강에 꼭 필요한 3가지 핵심 영양소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단백질입니다. 근육과 연골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재료죠. 생선, 두부, 달걀, 닭가슴살, 저지방 우유는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손실이 빨라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잘 챙겨 드셔야 해요. 둘째, 칼슘과 비타민 D. 칼슘은 뼈를 구성하고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조력자입니다. 멸치, 유제품, 뼈째 먹는 생선에 칼슘이 많고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얻거나 연어, 참치, 버섯 등을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아침 산책을 겸해 햇볕을 15분씩 쬐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항산화 식품입니다. 염증을 줄이고 관절 건강을 돕는 중요한 영양소들이죠. 색색의 과일과 채소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블루베리, 시금치, 고구마, 호박 등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 방지와 관절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바로 색깔 식사법입니다. 빨강, 노랑, 초록, 보라, 흰색까지 하루 5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챙겨보세요. 다양한 색은 곧 다양한 영양소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가공식품, 튀김, 정제된 설탕과 흰 밀가루, 지나친 염분은 염증을 악화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그럼 맛있는 건 다 못 먹는 건가요? 아닙니다.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선택이 있습니다. 튀김 대신 구이, 설탕 대신 꿀이나 스테비아, 흰 밀가루 대신 통밀, 음료는 생강차나 녹차로 바꿔보세요. 최동철 어르신은 식단을 바꾸는 일이 처음엔 정말 버겁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해오신 탓에 채소나 생선 위주의 식단은 입에도 잘 맞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주는 식탁 앞에 앉는 것조차 스트레스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서 가족들의 응원도 함께 받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건네준 사과 한 조각, 아내가 정성껏 끓여준 채소죽 한 그릇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고 조금씩 입맛도 달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침이 가볍고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찬 걸 느꼈고 3달 후엔 체중이 줄면서 무릎 통증도 확실히 줄어든 걸 실감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달라질 줄 몰랐어요. 이젠 예전 식단으로는 돌아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는 이렇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식단의 변화였지만 그 변화는 체중, 통증, 에너지, 그리고 삶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실제로 식습관이 좋은 어르신들은 관절염, 통증, 부종의 발생률이 낮고 활동성도 훨씬 높았습니다. 제가 90세 이상 건강한 어르신 100명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식탁이 다채롭다는 것이었습니다. 채소와 과일, 생선, 견과류를 매일 챙기고 흰 밀가루나 인스턴트는 되도록 멀리 하셨죠. 이제 여러분도 도전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마시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식습관의 변화는 다리 건강은 물론 전신 건강,
그리고 삶의 질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변화, 오늘 한 끼 식사에서 시작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 단계, 생활 습관 개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운동과 식습관이 아무리 좋아도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면 건강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81세 정순자 여사는 은퇴 후 독서와 TV 시청으로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셨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지만 3년이 지나자 다리 저림과 허리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천천히 나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불편해질 줄은 몰랐어요. 저는 정 여사께 하버드 의대의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근육량이 30% 더 빨리 줄어든다는 결과였죠. 우리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서서히 기능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다행히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리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30분마다 일어나기.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도 알람을 맞춰서 30분마다 5분씩 일어나 걸어 다니세요. 짧은 동작이지만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바른 자세 유지하기. 다리 꼬기, 구부정한 자세는 혈류를 방해하고 근육과 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앉을 땐 양발을 바닥에 붙이고 허리를 곧게 펴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편안한 신발 신기. 발은 몸의 기초입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굽이 높은 신발은 걷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 무릎과 허리까지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쿠션이 좋고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선택하세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하기. 스트레스는 근육 긴장을 유발하고 혈류를 제한합니다. 산책, 명상, 깊은 호흡, 좋아하는 음악 듣기 등을 통해 마음을 편안히 유지하세요.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은 노인은 근감소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정순자 여사도 처음엔 회의적이셨지만 3개월 후에는 지팡이 없이 걷기 시작했고 6개월 뒤에는 허리 통증이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1년 후엔 손주들과 동물원 나들이까지 다녀오셨죠.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습관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사실 큰 변화는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이처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30분마다 일어나기, 자세 바로잡기, 신발 점검하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이 4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삶의 질은 놀랍게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의 통증과 불편함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70세가 넘은 지금도 저는 진료를 보고 강연을 하고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알려드린 4가지 영역, 운동, 혈액순환, 식습관, 생활습관, 이것들을 조금씩만 바꾸어도 다리는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진작 알았더라면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그 진작이라는 기회를 받고 계십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4가지 영역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운동은 의자에서 일어나기, 벽에 기대 스쿼트하기, 발 뒤꿈치 들기, 앉은 채 다리 들기. 혈액순환을 돕는 방법은 발목 펌프 운동,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 다리 높이 올리기, 부드러운 다리 마사지. 식습관에서는 단백질과 칼슘 섭취, 비타민 D와 햇볕 받기, 항산화 식품 챙기기, 색깔 식단 실천하기. 생활 습관으로는
30분마다 일어나기, 바른 자세 유지하기, 편안한 신발 신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이 16가지 중 오늘부터 하나만 실천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두 다리는 이 작은 실천을 반드시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삶의 질은 놀랍게 달라집니다. 건강한 다리는 곧 자유로운 삶이고 그 자유는 여러분이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78세 이상옥 어르신은 허리 디스크와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방에만 계셨지만 6개월간 실천 후 30분 이상 걸을 수 있게 되었고 1년 뒤 고향 친구들과 여행도 다녀오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오늘도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정순자 여사는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을 움직이는 일이 두려웠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 반복되는 통증, 가라앉은 기분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셨습니다. 처음으로 시계에 알람을 맞춰가며 30분마다 일어나 보기로 결심한 날, 그녀는 두려움 반, 의심 반이었습니다. 내가 이걸 계속할 수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3일째부터 몸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다리가 덜 붓고 허리의 묵직한 느낌도 줄어들기 시작했죠. 일주일 후에는 스스로 스트레칭을 찾아 하기 시작했고, 한 달 뒤에는 마트에 직접 장을 보러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하루 5분의 실천. 그것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정 여사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내가 주도하는 하루를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이처럼 우리의 몸은 나이를 먹어도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고 단순한 실천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그대로 머물 것인지 아니면 작은 걸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인지. 정순자 여사처럼 처음에는 자신 없어 하던 분들이 작은 변화에서 큰 기쁨을 느끼는 모습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 변화는 늘 아주 평범한 하루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햇살을 받으며 다리를 쭉 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물을 한 컵 마시고 가볍게 발목을 돌리며 하루를 여는 겁니다. TV를 보실 땐 정해진 시간마다 일어나 창밖을 한번 바라보세요. 점심 후에는 100번의 발끝 운동을, 저녁에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며 오늘 하루 수고한 다리를 다독여주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지고 편안해집니다. 이 영상이 단지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건강한 다리는 단지 걷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는 여러분이 직접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주저하지 마세요. 다시 걷기 위해, 다시 살아가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시작하세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두 다리가 다시 삶을 걷기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작은 시작이 큰 변화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